오늘 저는 그 세종시 의회가 이미 국제행사 승인과 그리고 정부 예산안에 국비 지원이 반영된 정원도시 박람회 관련 시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결정한 초유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참담한 심정으로 언론인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그간 우리 시는 자족기능 확충과 정원 관광 사업 육성을 목표로 2026년 세종국제정원도시 박람회 개최를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는 우리 시가 가진 전국 최고의 녹지 비율과 중앙공원, 국립세종수목원, 옥상정원, 금강 등 세계적으로도 자랑할 만한 인프라를 적극 활용한다는 특화 전략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가 전국 최초의 정원도시 박람회를 개최하겠다는 끈질긴 설득 끝에 잼버리 파행 이후 더욱 본격해진 기재부 국제행사 승인 심사를 통과하는 계획도 이루었습니다.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고 기재부의 국제행사 승인에 따른 국비 77억 원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종시 의회는 민주당 시의원들이 부정적 비판론에 근거해 반대를 언급하고 예산을 전액 삭감함으로써 박람회 개최를 무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번 예산 삭감으로 조직이 구성, 박람회 실시 계획 용역 착수가 어려워져 기한 내 정상적인 국제행사 추진이 상당히 곤란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를 정원 속의 도시로 만들고 미래 먹거리 산업을 일구겠다는 일념으로 노력해온 집행부의 수장이자 39만 시민의 시장으로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시의회가 박람회 예산을 삭감하며 주장한 반대 논리도 집행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례로 민주당 시의원은 국제원예생산대협회 AIPH 승인을 받지 않아 이미 국제행사를 할 수 없다며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국제기구 단체의 승인은 국제행사 개최의 필수 조건이 아니며 AIPH는 원예와 관련된 협회로 정원도시 박람회와는 성격도 직접 관련도 없는 기구입니다. 그럼에도 8억 원 이상의 수수료가 드는 AIPH 승인을 받았어야 한다는 민주당 시의원이 지적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으며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고서는 맞지도 않는 지적에 우리 시는 공감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당초에는 정부 예산이 지원되면 시 예산도 반영해 주었다고 하던 민주당 시의원이 정작 국비 77억 원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자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이는 비본질적인 문제로 논점을 벌이는 것으로 그동안 국비를 한 푼이라도 더 받고자 발로 뛰어온 입장에서 그저 허탈할 뿐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시의회가 어려운 재정 여건을 사유로 들며 제기한 문제에 대해 대안 발굴과 자구책 마련을 통해 적극 소통해 왔습니다. 집행부는 시의회의 지적에 따라 총 사업비를 당초 450억 원에서 384억 원으로 15%가량 줄이고 수익 모델을 추가로 발굴하였습니다. 또 박람회 개최 시기를 1년 수년하여 2026년에 개최하기로 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도 전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이러한 집행부 노력에 부응하여 시의회 역시 1년 전부터 6억 원의 예산을 반영시켜 박람회 관련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박람회 관련 사업의 내역은 종합실행계획 용역 예산 3억, 브랜드 및 슬로건 개발 용역 1억, 상징정원 국제설교 공모 1억, 정책성 등급조사 용역 5천만 원 등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반영시켜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출범하는 시점에서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지금까지 투입된 모든 비용이 매몰되는 낭비도 초래했습니다. 우리 시는 한정된 재정 환경 속에서도 정원 관광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육성한다는 목표로 이번 박람회를 준비해 왔습니다. 박람회 개최로 도시 브랜드 제고, 관광 확대, 상가 공실 해소, 전임 용어, 화해산업 활성화 등 3천억 원이 넘는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 효과와 2,200명의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효과가 기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의 박람회 관련 예산 전액 삭감으로 박람회 개최가 어렵게 되어서 이러한 경제 및 관광 활성화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국가가 국제 행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국비를 20% 지원하기로 하였음에도 민주당 시의원들이 반대로 국비를 반납하며 사업이 무산되게 하는 것은 사상 초유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가 추진하는 2027년 충청권 하계세계대학 경기 대회 등 국제행사는 물론 국고 보조 사업 등 중앙정부의 도움이 절실한 사업에도 이의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 시의 공익을 현저히 저하한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정원 조성 협약을 추진하던 타 자치단체나 영국과 불가리아 등 박람회 참여 의지를 보여준 여러 국가와의 관계도 바람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박람회를 통해 정원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부와 세종시를 믿고 선투자했던 조경수 및 화해 농가는 경제적 손실에 어찌할 바를 모르시게 되었습니다. 3천억 원의 경제 승수 효과를 기대한 숙박업, 음식점 등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과 상가 공실에 태우는 건물주 등 지역 경제인의 부풀었던 기대도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행안부로부터 정원을 승인받아 새로운 정원도시 세종의 미래를 설계하며 아무도 가지 않은 길 기꺼이 가고자 했던 공직자들과 정원 관련 전문가들의 꿈도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정원도시 박람회 계획의 85%에 달하는 시민들이 지지 여론을 보여주시면서 아름답고 격조 있는 정원도시로 만들겠다며 꽃을 심고 마을 정원을 만들며 애써주셨던 시민들의 영광도 숲으로 돌아간다는 낭낭한 것입니다. 아울러 6억 원의 예산이 전액 삭감을 낸 세종 비축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종 비축제는 삭막한 겨울철 크리스마스 시즌에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방문객 유입을 통해 강변 수변 상가 등의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시작한 축제입니다. 작년 축제 방문객은 11만 5천 명으로 추산되었고 그중 32%가 반외 방문자로 분석되었습니다. 덕분에 유동인구는 작년 대비 41.3%가 증가했고 주변 상가 매출액은 전년 대비 31.5%가 상승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비축제의 성장 가능성을 토대로 올해는 더 나은 축제를 시민 여러분께 선보이고자 준비해 왔습니다. 특화된 공연 무대, 재활용 가능한 조형물 설치, 시민 참여 프로그램, 장소 분산 등을 통하여 완성도를 높여나갈 예정입니다. 한국영상대가 국비를 확보하여 시행하는 하이브 사업을 통해 대학생들이 빛과 기술을 융합해 직접 기획하고 공연하며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취업으로 이어갈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의회의 비축제 예산의 전액 삭감으로 현장에서의 체험과 실력을 향상시키고자 기대했던 젊은 대학생들의 작은 꿈도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을 지켜내지 못한 저희 불찰에 39만 시민 여러분께 참담한 심정으로 죄송하기 그지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주일에도 심의 중 예산결산위원들을 찾아가 간곡히 호소하였고 강준영 국회의원에게도 직접 전화를 걸어 협조를 당부하였지만 결국 예산안 전액 삭감이라는 결과에 실망감이 크기만 합니다. 전국 유일의 여소야대의 정치 구도라 하지만 진정성을 갖고 다가가면 통할이라는 저희 진심에도 상처를 받았습니다. 정치란 이런 것이고
이렇게 해야만 잘하는 정치인지 민주당 시의원들 해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름답고 격조 있는 정원도시 가치와 비전을 향해 초심을 잃지 않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 우리 시를 정원시 대명사로, 정원도시의 대명사로 만들겠습니다. 박람회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또는 알 수 없는 어떤 이유로 예산을 삭감시킨 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정원석의 도시 세종이라는 아름다운 미래에 동참할 수 있도록 계속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정원도시 박람회를 기대하며 하우스에 투자하여 땀 흘려온 농민 여러분들의 시름과 눈물도 제가 나서서 닦아드리겠습니다. 좌절감에 한수 짓는 소상공인의 한숨도 새로운 도시 비전의 기대를 품었던 시민들의 실망감도 다시 희망으로 회복시켜 드리겠습니다. 저는 소속한 시일 내에 시의회에 제출했던 정원도시 박람회와 비축제 예산을 다시 요청할 것입니다. 이마저도 재차 거부당한다면 시민들과 함께 정원도시 이상과 비축제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정원도시의 비전은 단순한 정치용이나 선거용 행사가 아니라 우리 시 미래 먹거리가 달린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오직 우리 시 미래와 시민만을 바라보며 뚜벅뚜벅 걸어가겠다는 말씀을 언론인 여러분들과 시민 여러분들께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의 추경안 처리를 보면서 민주주의 정치 기본이 협치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세종시의회가 집행부와 상호 존중의 바탕 위에서 소통과 협치에 적극 임해줄 것을 거듭 약속합니다. 자꾸 선거하고 연기시키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납득이 안 가는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저는 2025년도에 바로 국제정원도시 박람회를 한다고 선거 공약을 했습니다. 선거 공약은 국제정원도시 박람회를 한다고 했고 시기는 제가 선거 시장으로 취임한 뒤에 2025년을 목표로 추진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선거가 결부시키지 않은 해에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방재정 악화가 갑자기 심각해져서 25년도 개최하기에는 재정 여건이 어렵다라는 재정 여건을 감안을 해서 그렇다면 좀 분산시키는, 투자를 분산시키는 의미에서 26년도로 연장한 거고요. 그 이후에 27년이나 28년, 29년도 할 수야 있겠죠. 그러나 저는 제가 선거 공약으로 약속했다면 제 임기 내에 하는 게 시민들에게 약속을 지키는 도리 아니겠습니까? 제 임기 밖에 이루어지는 일을 제가 약속해서 27년도에 하겠다, 28년도에 하겠다라는 것은 다른 일이라면 몰라도 제가 공약으로 걸었던 일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2020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이 정원도시 박람회를 일회성으로 끝내고자 하는 생각은 당초부터 없습니다. 28년도가 됐던 29년도가 국가정원으로 조성된 뒤에 그 인프라가 우리가 성숙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훨씬 적은 투자로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이게 26년도 하고 말 것이냐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그 뒤에도 언제든지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강준현 의원께 전화드린 것은 예결위가 시작되는 즈음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결위가 상임위가 끝나고요. 예결위가 시작되는 즈음에 제가 전화를 걸어서 지금 우리 정원도시 박람회 예결위가 지금 심사 중에 있는데 강의원님께서 좀 지원 좀 해주시고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고 당연히 예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라고 좋은 말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안 신청은 저는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저는 일정한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시의회와 소통할 건 소통하고 협의할 건 협의하면서 저는 임시회 소지를 법상 시장이 임시회 소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그런 일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그걸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와의 소통이나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 정당하게 저는 임시회 소지를 요구하고
그 임시회에서 비축제와 정원도시 박람회 예산을 재차 요구할 생각입니다. 이번에 이제 추경안을 다시 제출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추경안이 제출할 적에는 또 지난번 2차 추경을 제출할 때와 또 한 달간의 시차가 있습니다. 한 달간의 시차에 따라서 써야 될 비용은 제외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반영해야만 예산을 우리가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액수의 변동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원래의 본질적인 그 내용을 살리고자 하는 그 뜻은 변함이 없이 요청할 생각으로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설득하시겠냐 그러는데 저 이번에 진정성을 갖고 설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무슨 방법이 더 있겠습니까? 역시 진정성을 갖고 그리고 자료를 요구한다면 자료에 따라 그 실효성을 문제된다면 실효성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의 자료 하면서 진정성 있고 성실하게 이해시키는 것이 밖에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저는 늘 그렇게 왔고 그렇게 앞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말씀조차를 제가 이해를 사실 납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논거를 그럼 말씀해 주셨으면 납득할 수 있죠. 실효성이 떨어진다만큼 막연하고 추상적인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로 삭감했는지를 저는 제가 지금 방금 제 말씀에서 밝혔지만 어쨌든 좀 이해가 좀 부족했거나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고서야 이게 왜 반대하는가라는 것에 저도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정원도시가 앞으로 우리 세종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가야 도시의 방향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이 환경적 탄소 중립이 이 주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응패스를 해서 교통의 그 불편함을 해소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그게 1차 목적이라고는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그와 못지않게 부수적인 효과로 이 가스 배출을 줄이고요. 그리고 그 자가용 가솔린 배기가스를 줄임으로써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거기에서 얻는 간접적 효과가 대단히 클 것이다. 맑은 공기를 마시는 그런 간접적인 효과가 매우 클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시를 언젠가는 저는 2050년에 우리 시를 완전한 탄소 중립 도시로 해야 되겠다는 구상하에 탄소 중립 대로화 계획을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함으로써도 탄소가 배출되는 부분을 정원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점차로 탄소 중립에 가깝게 가겠다라고 하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고 그것은 우리 세종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도시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했다는 말은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더더구나 우리 세종시가 정원 도시로서 가장 적합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지난번에 작년인가요? 오세훈 시장을 제가 중앙공원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이 중앙공원에서 나는 정원도시 박람회를 하겠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때 오세훈 시장이 서울에서 가장 이로운 게 있다면 도시 안에 공원이 있다는 것이다. 서울에는 그게 없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서울에서도 정원도시 박람회, 정원박람회가 되는지라고 했고 지금 산림청에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그리고 난 뒤에 각 자치단체가 정원도시를 표방하는 자치단체가 매우 늘고 있어서 지금 거의 20개가 넘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추세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역행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역행은 말할 것도 없고 가장 먼저 선도적인 입장에서 가장 먼저 구상을 했고 발표를 했고 추진하는 우리 세종시가 이런 정원도시에 역행하는 이런 예산 삭감이라는 것을 저는 납득할 수가 없다. 저는 시민들께도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은 탄소 중립 문제라는 환경적인 문제도 정원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가치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이해시켜서 보실 겁니다. 우선 85%의 여론을 지지를 해주셨다는 그 조사 결과는 저희 정원도시 박람회를 한다고 할 때 기본 구상 용역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시민에 대해서도 했고요. 그리고 전 국민에 대해서도 했습니다. 그때 세종 시민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85%가 바로 정원 박람회에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제가 인용한 것입니다. 그 연구 용역은 드릴 수 있습니다.
대전 세종연구원에서 했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울산이나 순천에서 10년 이상 준비해서 됐는데 우리는 2, 3년 갖고 되겠느냐. 그거는 정원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의 말씀이에요. 정원이 어떻게 2, 3년 만에 됩니까? 10년 이상 걸리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정원을 20년 동안 준비해 왔습니다. 이게 뭐죠? 그게 중앙공원이고, 국립수목원이고, 호수공원입니다. 2003년도부터 준비해왔고, 그러한 인프라를, 세종시만한 인프라를 가진 도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인프라의 기본을 위해서 우리가 정원도시 박람회를 해도 되겠다라는 이벤트를, 메가 이벤트를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울산이다, 순천이다, 또는 어디든 몇 년 전부터 준비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세종시는 박람회를 위해서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정원의 인프라를 20년 전부터 갖고 왔고 이 정도 정원 인프라를 갖고 있는 곳이 세종시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정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비축제는 제양새 마정에 한다면 불꽃놀이가 됐든 뭘 해가지고 잠시 몇 분간 구경하고 그것으로 해넘이 낮은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그런 이벤트성으로 보는 예산으로 쓰겠다면 그건 안 하니만 못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누차 강조했지만 비축제는 그렇게 하루 우리가 불꽃놀이 보자고 쓰는 예산이 아닙니다. 정말 금쪽같이 써야 됩니다. 저는 그 수변 상가들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비축제를 활용하는 것이지 그냥 하루 저녁 즐기자 이런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도 비축제를 우리가 개최하면서 초기에 시행착오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완을 해서 초기에 있었던 시행착오를 더욱더 보강하기 위해서 비축제 기간을 늘렸습니다. 저는 가능한 한 늘릴 수 있을 때까지 늘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축제를 보고 찾아오는 외지 관광객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를 제가 현장에서 상가 우리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이상 더 연장할 수 없었던 것은 그 비축제를 운영하는데도 전기료가 들어가는 거고 또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는 것인데 이제 저희들의 예산의 한도가 전기료를 부담할 수 있는 예산 한도가 지나갔다라는 보고에서 그러면 중지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비축제를 오랜 기간 열어서 상가 수변 상가 영업하시는 분들이 영업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라서 한 것이지 하루 저녁 불꽃놀이를 해서 그걸로 멋진 광경을 연출하고 그것으로 예산을 쓴다라는 것은 저희 기본적인 이 비축제의 본질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비축제 12월에 하는 겁니다. 지금도 계속 계획을 짜고 아이디어를 모으고 할 일이에요. 비축제 작년에 4억 갖고 했습니다. 예산을 가지고 많으면 많을수록 훌륭한 축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4억으로 한 것이고 그리고 주제가 없다. 왜 주제가 없습니까? 이응다리 자체가 비축제 최고의 장소 아니었겠어요? 저는 이응다리 보면서 이응다리 자체에 설치된 조명 저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저게 비축제의 또 하나의 요소다라고 보았습니다. 지금 비축제를 하든 안 하든 저녁 때 이응다리 가면 아름다운 빛의 조명이나 이거 보고 있잖아요. 그걸 최대한 활용하면서 예산을 절감하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응다리만한 주제가 또 어디 있겠어요? 강위에서 열어지는 불꽃놀이 얼마나 더 멋있습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주제로 삼아서 했던 것이고 그리고 지금 아직 어떤 계획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공유하기에는 좀 이른 시기지요. 저희들이 구상안은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 시민들의 의견도 또 들어야 되고 하는 과정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 예산안에 맞춰서 다시 계획을 짜야 되는데 예산도 확정되지 않고 섣불리 내놓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일이라는 거 순서가 있어서 그런 것이고 다만 의회는 제가 얘기를 위해 우리 관광재단에서 그런 걸 설명했다고 들었는데 왜 사전에 안 했냐 또 뭐 그렇게 또 질문을 한다면 뭐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모르기보다는 실무자로서는 뭐 그럴 아직 단계가 아니었고 참 이 정도 구상인데 그렇기 때문에 6억이 필요합니다라는 설명 정도에 지금 그칠 수밖에 없는 단계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